안녕하세요. 얼렁뚱땅 코딩 조립소의 루피쌤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타워형 점프맵을 완성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오류가 좀 있었어요. 제가 요 위에다가 올려놓고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었는데 이 바닥에 처음부터는 내려가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내려와서 시작을 할 때는 얘가 처음에도 바닥면에 닿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렉이 걸려요. 계속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시작 위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기에서 오브젝트 하나만 추가해서 카메라가 처음 있을 위치를 이렇게 생성을 먼저 해주시고 바닥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를 요 위치에다가 올려놓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방향도 회전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이렇게 조절을 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얘 위치를 좀 보시고 위치가 정확하게 카메라의 위치가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아래로 내려보면 알죠? 네, 이렇게 해서 시작했을 때 오류가 없어야 돼요. 여기에서 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냥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는 코드를 좀 함수를 이용해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다리들이 지금은 7개만 삭제되는 다리가 7개만 설치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숫자 하나만 바꾸면 그것들이 전부 다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겁니다. 함수를 클릭해 주시고 함수 만들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다리를 삭제할 거기 때문에 삭제 블럭 함수를 만들고 여기서 다리 4개 변수는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고 인덱스를 활용을 할 거예요. 제어에 보면 인덱스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넣어주시고요. 총 인덱스에서 언제 플레이를 클릭했을 때에다가 인덱스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개, 지금 현재 총 7개의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인덱스는 1부터 7까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 아래에 있는 이 블럭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제 1에서 카메라에 닿았을 때 얘만 요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삭제 다리들은 코딩했던 거 다 삭제를 해주시고요. 7까지 되어 있던 거 여기 함수를 이용해서 이게 이 하나의 코딩으로 7개를 다 컨트롤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1부터 7까지의 그 다리가 카메라에 닿으면 삭제해라 라는 의미로 다리 만들어진 이제 여기에서 호출을 할 거거든요. 이 호출된 이 다리가 카메라에 닿으면 0.5초 있다 삭제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다리가 삭제되는 건 끝난 거예요. 대신 호출하는 부분이 남아있죠. 이 부분에서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함수에서 아까 만들었던 함수를 가지고 오고요. 삭제. 어떤 다리들을 활용을 할 거냐. 아이템 이름이 다리 삭제라고 삭제 1, 2, 3, 4 우리가 만들어놨던 그거 있죠? 그 이름대로 되어 있는 애를 할 거다. 그래서 이름이 아이템의 이름이 찾아야 되겠죠? 아이템의 이름이 데이터에서 문자열 합치기를 갖고 와서 삭제라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삭제 1, 2, 3, 4, 5, 6, 7이었죠. 삭제 데이터에 i를 갖고 와서 붙여주시고 삭제 1을 호출해서 가요. 삭제 1이 카메라에 닿았니? 그러면 삭제 2를 호출해서 가요. 닿았니? 물어봅니다. 삭제 3을 또 물어봐요. 물어봤는데 삭제 또 닿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삭제를 하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내가 만약에 3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다 30이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고 개수는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름을 똑같이 삭제 2가 되겠죠. 코드를 열어주고 코드 삭제 2가 아니죠. 7까지 있었으니까 8이 될 거고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거 밟으면 삭제될 거야 라는 걸 의미할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는 8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삭제 몇 그 다음에 색깔 바꿔주시고 코드 열어주시고 그러면 얘네들도 다 이 코드로 제어가 되는 블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있었던 부분 있죠. 킬 부분. 킬 블럭도 한번 해볼게요. 함수에서 만들어 보면 되겠죠. 얘도 삭제가 된 건데 똑같이 하면 좀 이상하니까 얘는 재시작으로 해볼게요. 재시작. 그리고
킬 매개 변수 만들어주고, 여기에서 지금은 2개밖에 없지만 인덱스 넣어주시고, 지금은 2개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래에 있는 첫 번째 킬은 함수에 넣어주시고, 아래에 있는 두 번째 킬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아이템에서 함수부터 갖고 와야 되죠. 재시작 함수 갖고 오고, 아이템에서 이름이 모인 아이템 이렇게 넣어주시고, 데이터에서 문자열 합치기 킬이었죠. 킬 이름이 킬 1, 2 이렇게 되어 있었죠. 킬 1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장면이 재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로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다른 블럭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이 회전 블럭도 그런 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함수로 간단하게 코딩을 해놓으면 그 이후로 되어 있는 것들은 킬을 여러 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 킬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킬에서 3이라고만 바꿔주면 저 부분도 닿으면 바로 재시작되는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포인트 세이브 존을 한번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바닥 부분이 계속 움직이니까 오른쪽에서 잠금 처리해 주시고요. 얘도 다 잠금해 놔 주시고, 세이브 존을 한번 이쪽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석에 아이템이 붙이기 하나 해놓고, 라이브에서 세이브 존은 좀 동그란 게 예쁠 것 같아서 요거 실린더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아이템에 붙이기 하니까 얘한테 붙어버리네요. 이렇게 내리죠 뭐. 아이템 붙이기 좀 풀어주시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딴 데 잠깐 보고 해서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그대로 쓰고 싶다 그러면 오른쪽 잠금 해제하셔서 얘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릴 수 있잖아요. 내려놓고 아이템에 붙이기 하신 다음에 쟤는 다시 올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셔도 돼요. 크기 넓히고 줄이고 하고, 얘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더 어울리겠네요. 여기로 이렇게 갖다 놓고 하고, 오른쪽 세이브 존 1이라고 하겠습니다. 코드 열고 1이에요. 1 세이브 존 1 하고, 색깔을 바꿔주면 좋겠죠. 다른 색깔로 이렇게 조금 예쁜 색깔로 바꿀게요. 이렇게. 얘는 이제 세이브 존입니다. 코드 열어야겠죠? 코드 열어놓고 이제 다시 얘는 올릴게요. 얘를 올리고 다시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리는 카메라가 얘한테 닿으면 변수값이 세이브 존이라는 변수값이 1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닥면에 닿았을 때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떨어졌을 때. 그러면 떨어졌을 때 내가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건지 이 세이브 존에서 시작할 건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이브 존의 변수에 0 초기값이 입력이 되어 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거고, 1이라고 입력이 되어 있다면 세이브 존 1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바닥 코딩했던 부분이죠. 장면 시작하는 거, 그 부분을 좀 코딩을 할 건데, 이 카메라가 바닥에 닿은 그 순간 만약에 이 세이브 존들의 각각의 간 위치가 있다면, 제가 여기 세이브 존 하나를 더 만들어 놨는데요. 여기에서 요쪽 세이브 존 1, 세이브 존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닥면에 딱 닿은 그 순간 세이브 존 1에 만약에 내가 닿았다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바닥에 닿은 그 순간 내가 세이브 존에 2를 닿은 적이 있다면 이쪽에서 다시 나타나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우선은 우리가 함수를 사용을 할 건데,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킬 블럭에서도 장면을 재시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재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이브 존이라는 이 변수명을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함수에서 함수 만들기를 하나 해주시고, 이 장면에서 모두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세이브 존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만들기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여기서 바닥면 내가 닿은 그 순간 장면 재시작을 할 때 재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세이브존 함수로 넘겨주겠다. 킬에서도 킬블록 여기 바닥이 카메라에 닿았을 때도 킬블럭에서도 장면을 재시작하는 게 아니라 함수로 넘겨주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바닥면으로 킬블럭에서도 넘겨준 거예요. 킬블럭 해주시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세이브 존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변수 초기값은 0. 이거 0이라면 그냥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재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1이라면 여기, 2라면 여기 이렇게 갈 수 있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벤트에서 충돌 누가 세이브존 1이 카메라에 닿았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변수를 1로 바꿔주면 돼요. 세이브존 1에 닿았으니까 얘를 오른쪽 버튼에서 복제하셔서 얘를 여기다 넣어주시고 1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이브존이라는 변수명에 1이 되어 있다면 여기에 오면 되고 2라면 여기에 오면 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복제하셔서 세이브존 2에 닿으면 카메라가 2에 닿으면 2가 되겠죠. 변수명이. 이제 여기까지는 된 겁니다. 내가 1에 닿았는지 2에 닿았는지 카메라가 내가 어디까지 왔었는지 어디서 다시 나타나면 되는지 이제 여기에서 결정은 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함수에서 여기에서 불러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적용이 되는 시점은 이 바닥면에 카메라가 닿았을 때예요. 혹은 1킬 블럭에 닿았을 때. 그러니까 장면이 재시작되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왔을 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딱 닿으면 이쪽으로 넘어오죠. 물어봐요. 조건으로 만약에 세이브 존에 있는 값이 0과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0이면 아직 세이브 존을 못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재시작하는 거예요.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재시작. 요거 그대로 복제해서 쓸게요. 아니야 1과 같아 0이 아니야 나는 세이브존 1까지는 갔어 라고 하면 얘 위치로 이동하게 하면 됩니다. 카메라가 바닥에 닿은 순간 이쪽으로 뿅 하고 나타나게 하면 되죠. 다양한 블럭들은 있어요. 나타나게 하는 블럭은. 근데 저는 여기에서 어떤 블럭을 쓸 거냐면 동작의 위치라는 애가 있습니다. 위치에 있는 요 블럭에서 첫 번째 블럭에서 카메라의 위치를 어디로 바꿀 거냐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하셔서 세이브존 1의 위치로 바꿀 거예요. 여기서 이동 클릭하시면 요 좌표값이 나오죠.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 위치로 이동을 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카메라가 얘 위치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동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이 위치로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위치로 왔을 그 순간에는 얘가 톡 하고 떨어져요.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걸쳐 있을 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에서 보단 좀 더 올려줘야 돼. 카메라는 항상 바닥면에 있을 때도 카메라는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얘가 공중에 떠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이 값 얘가 있는 위치보다 한 3 정도는 높게 올려주셔야 돼요. 3 이렇게 3 정도 7 4니까 3을 더해서 그래야 그 위치로 갑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 카메라 지금 제가 옮겨놨으니까 해서 왔죠? 세이브존 올라가 볼게요. 여기에서 그냥 떨어지면 재시작, 제가 이쪽으로 카메라 옮겨놨기 때문에 여기서 재시작하죠. 이제 여기를 밟고 떨어지면 여기로 오면 되는 거죠. 떨어져 볼게요. 떨어지면 여기로 오죠. 세이브존으로. 근데 만약에 여기 아까 원래 있었던 대로 4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세이브존 밟고 떨어져 볼게요. 계속 떨어져요. 이렇게 어지럽게 떨어지죠. 그래서 항상 한 3 정도를 높이 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높이 띄워주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높이 띄웠을 때 카메라가 닿겠죠? 그러면 물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카메라가 튕겨져 나갑니다. 이럴 때는 더 높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장애물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 이런 데에 장애물을 설치한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장애물을 설치하셔도 좋겠죠. 카메라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이브 존 2에 닿았을 때도 해봐야 되겠죠? 복제하셔서 2와 같다면, 세이브 존 2와 같다면 여기에서 오른쪽 위치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여기에서 7로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14니까 3 더해서. 그러면 이쪽도 옮겨서 한번 볼게요. 세이브 존 다음 걸로 해서, 왜냐면 저는 게임을 잘 못하니까 처음부터 그냥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킬에 닿으면 킬도 함수를 해놨죠. 여기에서 하면 함수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쓸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넘어가고 한번 닿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닿으면 2 여기로 세이브 존 2로 넘어오면 되는 거예요. 1로 안 가죠. 킬에 닿았을 때 2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이브 존을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세이브 존은 함수를 만드실 때 다 같이 이 장면에서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이브 존을 뭐 여러 개 만드셔도 그거에 따라서 갈 수 있게 만드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실 점은, 만약에 여기 세이브 존 2에서 여기 넘어가는데 여기에 삭제 블럭을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를 삭제 블럭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삭제 4. 9죠. 8까지 있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서 얘를 9로 하면 얘를 밟았을 때 삭제가 될 거 아니에요. 얘로 해놨나요? 누구였죠? 얘였나요? 얘였나요? 얘죠. 한번 볼게요. 그러면 한번 밟아보면 알겠죠? 밟아볼게요. 콕. 떨어졌죠? 없어졌죠? 어디 갔죠? 여기 없어졌죠? 여기 있던 거. 재시작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블럭이 다시 살아오지가 않아요. 네, 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시 살아오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삭제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삭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서 삭제를 하는 게 아니라 잠깐 불투명하게 주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하실 때 선택 다리가 아니었죠. 요 삭제였죠. 여기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얘의 불투명도를 0으로 주시고 순간적으로 옆으로 빼버리는 겁니다. 얘의 위치를 0초 동안 옆으로, 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차피 게임은 저 혼자 하니까요. 앞으로 이런 거 말고 왼쪽 오른쪽 중에요. 한 5 정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삭제가 필요 없잖아요. 떨어지고 나서 세이브 존으로 돌아올 테니까 여기에서 세이브 존으로 다시 나타날 거 생각하고 0.5초 떨어지는 것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는 복사해서 사용하면, 그리고 이게 지금 해놓은 거기 때문에 다시 그냥 바로 나타나겠지만, 얘도 불투명도도 다시 돌아오고 나서, 오른쪽으로 갔으면 왼쪽으로 돌아와야겠죠? 돌아오고 나서 100%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삭제되지 않고 그냥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요. 내가 떨어지는 건 그대로고. 떨어지죠? 없어졌죠? 근데 다시 나타났죠.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위 보면 얘는 있죠? 0.5초 사이니까 갔다가 온 겁니다. 그거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보세요. 요거를 잠깐 비활성화 할게요. 얘를. 그러면 가는 그 순간을 초를 주시면 볼 수 있어요. 테스트니까 어떻게 작동하는 그 원리를 알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딱 났을 때 이렇게 옆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0초로 했잖아요. 0초는 순간 이동시켜버리는 거예요. 다리를. 그러면 밟았을 때 나는 못 쫓아가요. 너무 빠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갔다가 돌아온 거예요. 얘가 어디 갔어요? 이쪽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내 눈에 보이면 좀 이상하잖아요. 게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를 0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숨겨서 이쪽으로 이동시켰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다시 보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삭제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세이브 존에서 나타나더라도 뭐 불편하거나 이상하거나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워형 점프맵 더 높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